여러분들은 혹시 부자는 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가난해지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차이와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가난해서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가난한 생각 습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가난한 생각 습관 4가지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 또한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행복한 부자되기 채널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과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소개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본 채널은 행복하고 즐겁게 돈을 벌어 결국에는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업가로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실제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위에 관련된 책들과 메시지가 있는 실화 영화들의 예를 들고, 또한 이미 그 자리에 오른 선배 부자들의 고견들을 첨가하여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전적 지식과 방법, 그리고 마인드를 공유하려 합니다. 앞으로 올려드릴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그리고 실생활에서 테스트해보고 적용해본 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저를 가난에서 탈출시켜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내용들만 엄선하여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들과 정보를 꾸며 여러분들이 부자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여성 전용 패션 쇼핑몰 법인을 경영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기능성 스포츠웨어 그리고 브랜드를 직접 런칭한 벤처기업을 경영했었고, 대학교를 졸업 후엔 모 유명 증권회사와 도급순위 50위 안에 들었던 건설회사를 다니며 직장생활을 했고, 흑수저로 태어나 경제적 자유를 목전에 앞둔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요청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캐나다 이민을 실패 없이 하는 법, 그리고 이곳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등도 함께 공유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최소 일주일에 1편 내지는 2편 이상을 올릴 예정이고, 만약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2편 이상도 올리면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시는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영상의 주제로 고민이 한참이던 때 우연히 첫 직장이었던 증권회사 입사 동기로부터 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부를 물으며 시작된 대화는 각자의 고민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본인은 그 직장에서 현재의 중역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중년 남자들의 공통된 고민인 공통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민들을 듣게 되었고, 저는 순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생각 습관들이 누구는 부자의 삶을 살게 하고 누구는 여전히 가난 속에 있게 만드는 걸까?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 습관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현대그룹 고 정지용 회장은 어린 시절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장래성도 없고 거기에 고되게까지 한 농사일이 무엇보다 싫었고, 특히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의 처지가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청년 정지용은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팔아 마련해둔 70원을 훔쳐 서울로 와 지금의 현대그룹을 일궈냈습니다. 청년 정지용에게는 진심을 다해 이루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은 그의 꿈이 되면 물론 자신만의 종교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에 의지하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방법을 찾으며 흔들림 없이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나에게 절박함, 그 절실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현대그룹도 없었을 것이다. 제가 이 간절함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생각 습관을 선택한 이유는 이 간절함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 소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함은 부자의 길로 인도해주는 등대이며 이제까지 없었던 열정까지 만들어주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추진체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겪어야 하는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 뛰게 해주는 둘도 없는 나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백만장자 1300명을 연구한 톰스 스탠은 자신의 책 백만장자의 정신에서 백만장자 그들의 가장 공통된 정신 역시도 이 간절함이었음을 비력한 바 있습니다. 주위에 무수한 반대를 무릅쓰고 40의 나이에 그 어떤 연고도 없이 캐나다에 맨즈목으로 와 사업가로 반드시 성공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한 저의 절박했던 간절함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었고, 거부의 꿈을 향해 오늘도 달려나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간절함을 청년 정지용의 간절함처럼, 그리고
백만장자들의 그 간절함처럼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우리들의 간절함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들 중에서 간절하게 바꾸고 싶은 것을 종이 위에 한 문구로 적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제 첫 번째 간절함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탈출하는 거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달 청구되는 카드 영수증이었는데, 저는 그 카드 영수증에 마이너스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현관문, 냉장고, 심지어 좌변기압 제 눈앞에까지 붙여두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리고 자기 전까지 마치 전국 순회를 돌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가슴속에 뼈저리게 느끼며 이 어리석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했고, 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여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이 캐나다에 왔을 때 초라한 제 방 벽면 모두는 저의 이 간절함들로 도배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박스 위에 올려놓은 매트리스 주위를 버려진 커튼을 조아 막아두고 그 입구엔 이렇게 제 간절함을 붙여두었습니다. 너를 이길 수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문구는 투잡, 쓰리잡으로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고 싶을 때마다 나태해지려는 제 마음을 채찍질함과 동시에 내가 왜 더 강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새삼 일깨워 주었고, 침대로 향하려 하던 저를 당시에 너무나 부족했던 영어 공부를 위해 다시금 돌려세워 책상으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 하나는 태도가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요한 선택 하나가 내가 가진 그 어떤 능력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의 내 간절함은 내가 앞으로 가질 그 어떤 능력들보다도 우선하며,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간절함의 선택들은 지금껏 내가 쌓아온 그 어떤 능력들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들 중에서 간절하게 바꾸고 싶은 것들, 심지어 내가 돈이 없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이름들까지도 그 무엇이 됐건 무조건 종이에 적어 자신이 매일 되새김질할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그 간절함들을 매일매일 내 가슴속에 뼈저리게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뼈에 새겨진 나의 간절함은 나의 열정이 되고 신념이 되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의 꿈이 되어 반드시 이루겠다는 나만의 종교로 내가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1년 후, 2년, 그리고 5년 후를 지나 만나게 된 내 자신이 어느덧 그토록 그리던 부자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놀라며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자의 꿈을 꾸고 있던 저에게 10수년 전에 어느 제목조차 잊은 책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선택하라. 그 생각을 당신의 삶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꿈꾸며 그 꿈에 기반하여 하루를 채워라. 당신 몸의 모든 부분, 뇌, 근육, 신경을 그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다른 생각들은 다 버려라. 이것이 가장 빨리 성공하는 최고의 성공 비법이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 습관 두 번째, 도전에 대한 환공포증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환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복되는 특정 문양에 대해 혐오감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증상으로 무려 전 세계 16%가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환공포증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하려는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욕구조차 무참히 무력화시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면 2000년에 쓰여진 성경에서조차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360번 이상 반복을 했고, 그 긴 200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여 안전하게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그 와중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에 대한 선택을 평생에 걸쳐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지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고, 공자는 두려움이 없는 그곳이 존재한다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곳을 제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에게 알려준 그곳은 바로 무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떨쳐낼 수 있는 이 두려움을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얻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벌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에머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을 반복해서 해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곧 사라진다. 돈을 벌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전하기도 전에 하는 고민들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부자가 되겠다 결심하면 드는 공통된 고민들. 그럼 뭘로 부자가 되어야 하나? 사업으로? 주식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저를 포함하여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책상에 앉아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찾아드는 질문들. 난 잘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천장을 바라본다고 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천장이 답을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천장은 우리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죠. 부자가 되겠다 마음먹은 굳은 결심은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돈을 벌어 내 삶을 먼저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민도 돈을 벌면서 해야 그 답도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돈을 벌면서 했던 고민들이 더 빨리 해결되었고, 심지어 너무나 의도치 않은 곳에서 그 답을 얻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좋아하는 일보다 내 시간을 투자하여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새벽에 하는 신문 배달이든 막노동이든 배달하는 일이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먼저 돈을 벌면서 부자의 꿈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또한 뭘 가장 싫어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면접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할 말 못하고 심지어 내 이름까지 까먹고 벌벌 떨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너무나 허망하게 날려버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고 긴장이 되면 조바심 때문에 정작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망각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행복한 부자란 결코 절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실패 속에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단련되고 단단해지면서 얻게 되는 세상이 주는 귀하디 귀한 선물입니다. 단단한 강철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 손에 의해 호된 담금질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없거니와, 설사 운이 좋아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멋진 해변가에 지어진 화려한 모래성에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권에 당첨된 이들 대부분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거니와 그리 만만치도 않습니다. 돈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그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는 소리죠.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열정이니 행복이니 그건 단지 사치에 불과합니다. 먼저 당면한 과제인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부터 자신의 부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내 안의 두려움을 통제하고 맞서는 힘이 되면 물론, 설사 중간에 삐끗하여 실수를 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하나 둘 통제하고 극복해 나가다 보면 두려움은 어느샌가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자신감으로 바뀌어 더 빨리 부자의 꿈을 달성하는데 최고의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200km 고속으로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경치가 경제속도 60km 일대라야 비로소 볼 수 있듯이 나무에만 집착하던 내 조급함이 사라져야만 조금씩 내 인생 전체의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원리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현실감 없이 꾸는 꿈은 해피엔딩 영화를 보며 꾸는 공상과도 같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내 꿈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수 찍어 먹어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똥이라면 그때서라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달리면서 하시고 고민도 달리면서 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나이대가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20, 30대 분들이시라면 나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 라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십니다. 부자가 되겠다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의해 깨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고 배워 성장할 시간에 비하면 절대 이른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이른 나이라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순간의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0, 50대 그리고 60대이시라면 지금껏 살아왔던 후회로운 삶보다 최소한 남은 삶은 절대 어제처럼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후회를 간절함으로 이끄십시오. 지나왔던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살아가야 하는 세월이라면 그것이 단 하루일지라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경험해왔던 돈은 그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유할 기회 역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단
돈 자신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두려움을 통제할 수만 있다라면, 만약 어렵게 첫 발을 떼셨다면 무조건 버티십시오. 얼마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이에 따른 부의 크기와 결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 승복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개처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을 취미로 삼으십시오. 그 취미가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에는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 없이 중년을 맞이하는 것, 돈 없이 늙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면 지금처럼 헛되게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 포드 대 페라리에서 주인공 캐롤 셸비가 열정에 대해,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하고 싶은 일을 아는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거다. 단 하루도 일을 안 할 테니 그가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설사 며칠 밤을 샐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단지 행복한 놀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한 일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집착할 무언가를. 그가 만약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 미쳐버리게 되죠.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어주는 일, 그러면서 평생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즐겁고 행복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행복한 부자라 일컫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일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는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치 않습니다. 그 일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죠. 또한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나타날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취업 시 이력서에 이직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은 채용 기피 대상자 1호가 됩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한다는 이유죠.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너무도 운이 좋게도 모두가 부러워했던 모 유명 증권회사에 입사했고, 이직을 하면서는 동종 업계가 아닌 모 건설회사로 이직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 보너스가 1200%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 상장을 앞둔 모 기능성 섬유회사 중소기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모든 셀러리맨들의 꿈인 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잘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심지어 중고차 딜러에 중고차 상사까지 차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아닌 이 캐나다에 와서 여성 전문 패션 쇼핑몰을 경영하고 있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설사 아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엔 절대 쓸데없는 경험이란 없습니다. 더욱이 부자가 되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경험들은 절대 하찮지 않으며 오히려 나에게 값진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이 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지만 흐르는 물은 산과 들로, 어느 때는 거친 폭포를 거치면서도 결국에는 꿈에도 그리던 그 바다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한때 유행하던 대중가요 제목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꿈도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은 단지 두려움에 맞설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경험들이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삶을 부자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또한 끊임없이 밀려드는 두려움과 맞서는 동안 내 자신은 더욱더 날카롭고 예리한 무기가 되어가고, 그런 동안 쌓이는 내 자신감은 나를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유퀴즈에 출연한 신순규 애널리스트를 인터뷰하던 유재석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늘 있는데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것과 이건 애초에 안 돼 라고 하며 안 하는 것에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에 신순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사 그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 습관, 세 번째, 과거를 위한 돈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 올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산을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출근하시나요? 비 올 확률도 오지 않을 확률도 각각 50%인 이런 상황이라면 참 난감합니다. 물론 50%의 확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내일 출근하면서 잊지 않고 갖고 가기 위해 현관문에 미리 우산을 챙겨 내일을 준비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헌데 확률 50%라던 비가 난데없이 천둥과 번개를동만한 폭우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산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퇴근 모습은 극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어느 날 폭락하거나 멀쩡하게 잘 운영하던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병명을 듣게 되거나 비록 50%여도 아니 그것이 단 1%여도 이 단 한 번의 폭 같은 일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끄는 것은 충분합니다. 하여 우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거나 평소 식단 관리 또는 운동을 하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은 부자가 될 확률 50%, 가난하게 될 확률 50%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 성공하게 될 확률 50%를 위해 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가난해질 확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과거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두 요금은 내가 직전 월에 사용했던 과거의 비용으로 이 요금을 납부하는데 내 월급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 과거를 위해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먹는 건 역시 이에 해당되는데 물론 먹는 것은 현재이지만 그 요건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먹고 있기에 과거의 비용인 것입니다. 즉 소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돈을 벌고 있다?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돈 벌기로 언발의 어줍내기 또는 밑돈을 빼서 윗돈을 채우시기에 경제활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다람쥐 쳇바퀴 게임처럼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반면 그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내가 저축을 하고 있거나 혹은 나의 꿈을 위해 학원비를 내고 있다면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과거를 위해 돈을 버는 것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 가난의 다람쥐 쳇바퀴 게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더 나아가 부자가 되기 위한 나의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TV 보기 등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로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가난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내 생각이 내 습관이 가난했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중심에 거절하지 못하는 제 가난한 습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거절을 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이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미국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고안해낸 업무의 중요성과 긴급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행동지침이라는 표였습니다. 저는 이 표를 나를 가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행동 지침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10년 이상을 사용해 오면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 몸의 일부가 되어 굳이 이 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는 우선순위를 본능적으로 구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별로 일을 진행하는 것 못지않게 우측 하단에 있는 거절에 대한 습관 그리고 기술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용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거절함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껏 해왔던 거의 모든 습관들은 가난한 습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시해도 될 만큼의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 습관들을 방치하여 일어나게 되는 큰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런 법칙입니다. 제 아무리 사소한 습관일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 습관들은 다시 나를 가난의 다람쥐 쳇바퀴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인생에서 연습이란 없습니다. 더욱이 도박판에서처럼 한방 역시 절대 존재치 않습니다. 있다면 오직 내 노력 여하에 따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 역전만 존재할 뿐이죠. 가난을 극복하고 인생 역전을 바란다면 적어도 노력 없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책은남에서 이르기를 제 아무리 가까운 길일지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제 아무리 쉬운 일이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려니 결승점이 너무나 아득해 보이고 그 아득한 거리감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미리 좌절하는 것은 지극히 미련한 짓입니다.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다 하여 그토록 원하는 부자의 삶이 제 발로 걸어와 나를 맞이하진 않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를 향해 3500년 전 최소한 2000년에 쓰여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제 아무리 아득해 보이고 멀어 보이는 부자의 길도 그 길을 향해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느 때는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좌절감을 느끼고 주저앉고 싶고 합리화된 이유를 찾으려는 가난한 생각 습관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 것입니다. 이때를 가장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세상에 지지 마시고 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할 이유들을 찾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출발선에 섰던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그리도 가고 싶어하는 그 부자의 섬을 향하여 지금도 죽도록 노를 젓고 있다는 사실을 가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좌절할 시간조차 사치인 것입니다. 101번째 손님. 101번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거절을 기쁘게 맞이했다는 어느 영업 왕의 말처럼 어차피 101번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두려움을 겪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좌절들과 실패들에 맞설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즐거움으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왠지 모를 두근거림까지 느끼게 되죠.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두근거리는 슈퍼 샤이아인 카카로트처럼 말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컨설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과 매우 부정적인 사람. 그건 당신이니까 성공한 거고 난 당신처럼 똑똑하지가 않아. 당신 말대로 하면 정말 내 삶이 바뀔까? 설사 당신 말처럼 한다 해도 난 또다시 실패하고 말 거야. 자신의 삶에 대해 지극히 배타적인 합리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타인의 긍정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설사 자기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믿지 않으면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도전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조차 무시합니다. 배타적 합리화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할 이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집중하고 급기야는 도전하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라며 자기 합리화에 안주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가난한 생각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타적 합리화가 한번 고정화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좀처럼 힘든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저버리는 이 배타적 합리화는 코끼리 발에 채워진 굵은 쇠사슬과 같습니다. 굵은 쇠사슬에 길들여진 코끼리는 설사 그것이 아주 얇은 노끈일지라도 발에 묶어두면 도망가지 않는데 이미 그 환경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배타적 합리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이 합리화의 줄은 내 스스로에게 부풀려져 나를 더욱더 무능하게 만드는데 반면 부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흔쾌히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배우고 발전, 진화시켜 자신의 또 다른 부자 습관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또 다른 부자 생각 습관들은 그들이 더 빠르고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부자의 생각 습관들을 패키지화하고 시스템화시켜 자신의 부에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가난한 생각 습관들은 자신이 했던 과거 실수에 대해 먼저 후회하고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쉽고 빠른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심지어 날아든 돌에 의해 크게 구멍이 뚫렸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과감히 간과합니다. 불편하면 그저 바람을 막기 위해 테이프를 치거나 박스로 막아두는 게 전부입니다. 거절 대신 타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의 길 끝에 남는 것은 더 큰 회환과 후회뿐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실패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바보스럽다라고 꼬집고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 습관 네 번째, 가난한 근성입니다. 예능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의자에 앉으니 어지러운 책상 위가 보여 그 위를 치우는데 30분을 보내고 다시 공부하려 책을 드는데 갑자기 출출해져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TV를 보다 보니 벌써 잠잘 시간이더라.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어 결국 내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노자가 이르기를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생각부터 바꿔야만 한다. 그 생각이 바뀌기만 하면 내 행동이 바뀔 것이고 내 행동이 바뀌기만 하면 내 습관이 바뀌면 물론 타고난 내 성격까지 바꿀 수 있게 된다. 내 성격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내 타고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가난한 근성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운명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난한 근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캐나다이니 캐나다의 담배값으로 본다면 가장 싼 것이 13불, 한국 돈으로 약
13,000원. 전 단 한 명도 본 적은 없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일주일에 한 갑만 핀다고 가정을 할 때 한 달이면 52,000원, 1년이면 62만 4천원. 여기에 하루에 한 개 피만 담배를 핀다고 가정할 때 담배를 들고 나가 피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약 10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총 8시간을 근무한다 치면 이걸 분으로 따져 480분. 만약 내가 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일요일 빼고 26일, 1일로 계산하면 15만 3,846원. 이를 480분으로 나누면 분당 321원의 월급을 받는 셈인데 이를 담배 피는 10분으로 다시 환산하면 하루당 3,210원. 즉 하루에 3,210원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셈인데 한 달이면 83,460원, 1년이면 11,520원. 담배값까지 합쳐 1년 동안 허공에 날리는 돈이 총 162만 5,520원. 만약 자신이 하루에 한 갑을 피고 있다면 그 돈은 1년간 1,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나고 그 큰 돈을 1년 동안 담배로 날리고 있는 셈이 됩니다. 보통 월급장의 월급을 유리 지갑이라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평균 3.6개월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8.4개월 동안 번 돈으로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만약 하루에 한 갑을 핀다면 그나마 8.4개월 중 2.5개월을 담배를 피기 위해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모자라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814만 5,060분의 1 그 희박한 복권 당첨 확률에 또다시 매달리며 스스로 가난의 늪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이 가난한 근성을 몰아낼 수 있을까? 답은 고치고 싶은 내 가난한 습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방송 중에 한 패널이 만약 1시간 뒤에 죽는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으니 유재석 씨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담배 한 개 피 숨 깊게 들어 마시며 정말 맛있게 피고 싶다. 유재석 씨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 그토록 간절한 담배 유혹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그는 지금의 인기와 부를 함께 얻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천이 안 되고 실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3일 아니 어느 경우엔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에도 의지가 약한 자신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거절들을 매일매일 달력에 솔직하게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X표로, 반만 성공했다면 세모표로,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별표 내지는 하트로 표시하고 실패한 거절에 대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리뷰하면서 기록해 나가다 보면 잔가지가 처지듯 불필요한 생각들과 습관들이 내 일과에서 밀려나고 그 빈자리에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습관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이 지나 처음 시작했던 달로 돌아가 보면 자신이 그동안 거절해왔던 눈부신 성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더 큰 거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얻게 됩니다. 의지력이 약하고 무일푼이었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준 귀한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 시간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남겨진 거라곤 오직 이 시간뿐인데 이 귀한 시간을 가난한 근성으로 낭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 것입니다. 졸부는 자신이 만들고 갑부는 세상이 만들며 천부는 하늘이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졸부도 갑부도 천부도 아닌 행복한 부자입니다. 돈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행복한 부자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 습관 4가지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굴곡을 목표를 목전에 앞둔 저의 느낌을 물어보신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혼자의 힘으로 부자의 꿈을 이루신 모든 분들은 그 빛나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가장 먼저 정확히 그리고 뚜렷이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명확해진 목표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끊임없는 전진과 도전에 대한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신감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만을 연신 외친다고만 해서 생겨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감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면서 얻게 되는 후천적인 것일까요? 수적, 천석,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깨달은 이 말에는 총 3가지의 깊은 뜻이 새겨져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수많은 바위들 중에 내가 뚫어야 할 바위를 먼저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된 바위가 뚫릴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집중하는 것이며, 마지막 3번째는 그 바위가 뚫릴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땐가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말에 그 모습이 너무나 닮고 싶어서 새벽 3시 기상을 저 역시 감행했습니다. 작심 3일이 무색하게도 이틀도 채 되지도 않아 밀려오는 졸음과 피곤함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 그 즉시 포기해버리고 말았는데, 똑같은 결심에도 왜 빌 게이츠는 성공하고 왜 나는 못했을까? 그 몇 달의 고민이 있은 후에 우연히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빌 게이츠에겐 있었고 나에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빌 게이츠에겐 그 새벽 3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만큼의 절박한 목적이 있었지만, 저에겐 그저 그를 따라 해야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흉내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박한 목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누구의 삶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고, 누구는 고작 3일조차 견디지 못해 작심 3일에 자괴감만을 만들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자신감의 첫 번째 근원은 바로 그에 합당한 절박한 목적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스테이크 하나 먹는 것이 소원이었을 만큼 서러웠던 무명의 그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최고의 정상에 서서 자신은 내일에 대한 꿈과 목표를 세우지는 않지만 대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유재석 씨는 혼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혼신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노력들. 이미 최정상에 서 있는 자신은 언제든지 그 정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 그는 어쩌면 계획적으로 멀리 보이는 목표와 목적 대신 주어진 상황마다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만의 자신감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십수년 전 매우 인상적인 해외 토픽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징조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낡은 바이올린을 품에 품고 그날도 레슨을 받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한 음대생이 급히 지나가던 차에 그만 품에 품고 있던 바이올린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뒤따라오던 차 바퀴에 거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품인 바이올린이 부서진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모두를 주어 수리점을 찾아 복원을 의뢰합니다. 우선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맡겨놓으라던 복원집에 하루가 지나 다시 찾아갔고, 그 수선집 사장은 복원이 불가능하다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마음에 실망감이 잔뜩 들었고, 그렇게 부서진 바이올린을 도로 챙겨 나오려던 음대생을 돌려세운 그 수선집 사장은 그 바이올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셨던 그 바이올린은 1690년대에 제작된 전 세계 450여 대만 존재한다던 한 대 가격이 무려 20억 원이 넘는 바이올린의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웠던 그 음대생의 때늦은 후회의 기사를 보며 나 역시도 혹시나 명품일지도 모른 내 자신의 가치를 아직까지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성공을 향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기울일 때 자신감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설사 지금은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매우 초라한 원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고 살아내며 내 스스로가 나를 다듬어 그만큼의 가치로 높여내는 건 역시도 성공을 지향하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성공의 또 다른 자신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42.19km 마라톤에 비교하곤 합니다. 마라톤을 이야기하며 반드시 이야기하는 고통의 구간 마의 35km, 그 지점을 견뎌내지 못해 거의 모든 선수들이 포기를 시도하는데,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 씨조차도 그 고통의 구간을 뛰는 도중 달리는 차 바퀴에 머리를 들이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구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의 마라토너들이 그 죽을 것 같은 마의 구간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 고통의 구간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42.19km 그 마지막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영광의 결승점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단 우리 인생을 마라톤과 비슷하다 말하지만 우리 인생과 마라톤이 매우 다른 것은 마라톤에서는 제 아무리 힘들어도 42.19km 그 끝에 반드시 결승점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결승점에서는 그 경기를 달리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 마의 35km 구간을 연신 이겨내고 견뎌내며 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각의 링에 올라선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거니와 더욱이는 내 인생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이 그 모든 고통을 내 스스로 감내하고 그저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에만 의지한 채 몇 번의 마의 35km 구간을 끝끝내 달려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길어도 분명 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달리는 것과 그 끝이 언제일지도 모를 칠흑 같은 어둠을 달려가는 것에는 분명 다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함, 그 모든 것들이 엄습해져 들어왔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은 결국 나는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 constant는 변함없는, 끊임없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접두사인 con, 즉 함께라는 뜻과 라틴어의 서다라는 뜻의 스탠드가 함께 합쳐진 합성어로서 그 어원의 뜻대로의 해석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 변할지라도 항상 꾸준히 함께 서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매번마다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항상 꾸준히 함께 서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런 작은 결심들이 모여 우리의 자신감을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이 이끌고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의 인생이라면 그런 순간들조차 즐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역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갖춰야만 하는 자신감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쿵푸 팬더 애니메이션은 무술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인공 팬더가 무술 고수가 되어져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중 1편에서는 모든 무술을 득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용의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갖 역경 끝에 드디어 용의 문서를 손에 쥐게 된 팬더는 흥분 속에 마침내 그 용의 문서를 펼쳐보게 됩니다. 거대하고 거룩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던 그 용의 문서에는 그 어떤 것도 쓰여져 있질 않았고 오직 그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던 팬더 자신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실망하여 돌아온 쿵푸 팬더에게 오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최고의 요리 비법만을 쫓아다녔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찾아낸 세계 최고의 요리 비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내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내가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최고의 요리 비법임을 알게 되었단다. 그 말을 들은 쿵푸 팬더는 순간 자신을 비추고 있던 용의 문서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나 자신 무림 최고의 고수가 되겠다. 그래서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던 그 용의 문서를 반드시 얻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에 그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견뎌올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체득해왔던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용기, 지혜, 그리고 그때 그 모든 순간마다 얻었던 그 자신감들이 바로 용의 문서가 자신에게 전하려 했던 최고의 비법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용의 문서를 들여다보았고, 그렇게 들여다보던 용의 문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과 용기가 채워져 눈빛이 전혀 다른 자신이 되어져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대적할 수 있었던 자는 이 세상에 이미
그 어디에도 존재치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림 고수가 되겠다 꿈을 꾸었던 자신이 달렸던 그 모든 고통과 역경의 순간들이 바로 그를 최고의 고수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파랑새를 평생 쫓아다녔지만 그 파랑새가 결국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더욱이는 그 파랑새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어진 삶에서 실수와 실패, 역경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모든 역경들이 나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위협적인 것이다라고 치부하지만, 성공한 이들에게는 그 모든 실수와 실패, 역경, 고난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귀한 성공의 과정으로 여기며 그것을 존중합니다. 난 자신감이 없어, 난 자신감이 부족해 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나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다라는 말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난 지금 나의 삶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 풀이되고, 또한 나의 성공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가고 조금씩 잦아들던 어느 날, 한 다큐멘터리에서 1년 동안 30번이 넘게 지원을 해서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신이 평생 꿈꾸었던 승무원이 된 한 여자 출연자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원증이었기에 그곳에 들어갈 사진을 100장 이상씩이나 찍어가며 그토록 꿈에 그리던 승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며 채 2년도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권고사직으로 그 소중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은 단기 알바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997년 말 저에게도 닥쳤던 IMF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했던 회사 복도에 붙어있던 권고사직의 명단에 내 이름이 발견되면서부터 저 역시도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양재동 새벽꽃시장 알바와 일용직, 안 해본 것 없이 죽자 살자 살아가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의미 없는 이력서 작성과 취업 사이트들을 모두 지져가며 몇 달간을 보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위기를 불안감과 상실감 그리고 좌절감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맞이하게 된 IMF가 한창이던 어느 구정날, 그래도 구정인데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만큼은 행복하게 보내야겠다 싶어 오랫동안 찾았던 26년째 노부부가 하시던 닭강정집을 떠올렸고, 갈 때마다 북적이던 가게였지만 IMF라는 특수성 때문에 혹시라도 폐업하진 않으셨을까 하여 드린 전화너머로 여전히 영업하고 계시다는 반가운 목소리와 함께 한 걸음에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찾아 나선 그 길에는 시장 어귀에서부터 이미 익숙해져 버린 폐업 사인들이 질비해져 서 있었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한 사람과 을씨년함은 더욱더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윽고 도착한 깊은 시장 골목길 닭강정집의 풍경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쓸쓸했던 광경과는 달리 손님들이 줄을 서 북적이다 못해 전에는 본 적도 없었던 예약표까지 등장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그 충격적인 모습에 연신 혼이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순간 며칠 전 전화를 걸어 알게 된 지금의 이 IMF 시절의 해고를 당하기는커녕 유일하게 승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던 한 고등학교 친구의 소식과 묘하게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며, 어떻게 그 노부부께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승승장구하던 그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재수없는 친구로 불리우며, 모든 친구들과의 인연조차 아예 끊고 오로지 자신의 일과 자기 개발에만 몰두하며 3개 국어와 각종 자격증들까지도 섭렵했던 친구였는데, 그런 자신의 삶에 몰두했던 친구였기에 지금의 결과가 그토록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까지 했고, 그 생각이 그렇게 미치게 되니 그 노부부의 닭강정집이 그 모두가 폐업하던 그 상황임에도 지금처럼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이유와 묘하게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성공 진리 하나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그것을 하고 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작한 이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몰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써두었던 이력서를 보며 문득 든 생각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오직 취업뿐인가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그동안 어렴풋이 꿈꿔왔던 사업의 길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게임률이 전혀 다른 곳에서 아예 판을 받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 발전시켜 승부를 걸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들면서부터는 비록 새벽 양재동 꽃시장의 알바와 저녁 식당 아르바이트로 몸이 고되기는 했지만 사업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왠지 모를 자신감을 만들게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넌 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말했던 조금은 억지스럽게 끌어냈던 자신감과는 그 본질부터가 매우 다른 자신감이 되어져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던 저에게 또다시 저의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의 꿈을 준비하고 있던 제 꿈에 대한 주위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비록 불철주야의 불굴의 노력이었음에도 국가부도로 하던 사업도 모두 폐업하는 그 시점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저희 결심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시 저의 결심을 만류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언제가 그 적기란 말인가? 우리는 보통 기회라 말하면 순풍일 때 돛을 달고 순항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경제적 자유를 위해 20년의 세월을 견뎌오는 동안 제 삶에서의 그런 순풍의 기회는 절대 없었고 오히려 모든 행운과 운들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을 때라야 생기기 시작했으며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그 두 발이 바로 나를 이끌고 있는 성공의 배이며 또한 그 배를 이끌어주는 순풍과 돛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비록 높은 파도에도 어떻게 해서든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자신감을 만들어줬고 절대 이뤄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과정들을 진심으로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을 얻고자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함께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어는 해양생물 모두가 갖추고 있는 불해가 아예 없습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불해가 없기에 심지어 자면서까지도 절대 헤엄을 멈출 수가 없는데 멈추는 순간 그것이 제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깊은 수면 아래로 빨려들어가 가라앉아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상어가 불해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것을 스스로 비참히 여겨 두려워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절대 지금처럼 최상의 포식자가 절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어는 불해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 대신 어차피 평생 헤엄쳐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에 맞춰 가장 빠르게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한 번 잡은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한 이빨을 제외하고는 자신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뼈들 모두를 연골로 모두를 바꿔버렸고 결국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치는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란 주어진 삶의 환경에만 집중하여 좌절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의 기회조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마침내 성공하려는 마음의 기회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평범함에 대한 불해가 전혀 존재치 않았고 늦은 20대 어차피 평생 헤엄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저의 꿈을 향해 끝까지 헤엄쳐 나갔던 것입니다. 시드니 프리드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모든 이들은 다 누구에게나처럼 결점들이 다 있었다. 하지만 이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는 그들은 자신의 단점과 결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결국엔 그 모든 결점들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이용하여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위치가 불안하다 여긴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의 그것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껏 갖지 못한 최고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지금 들이고 있는 노력이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며 손에 쥐는 것 하나 없이 조바심만 가득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나는 오늘 더 전진해 있는 것이고 오늘 쉬어가는 누군가보다는 나의 성공에 더 빨리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이미 30세에 1조 원의 자산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새벽 3시의 기상을 빌 게이츠가 고집하는 것이고 이미 2~3살의 골프 천재라 불리웠지만 여전히 전세계 프로 골프 선수들의 평균 연습 시간들보다도 2~3배 이상을 연습해 타이거 우즈가 몰입하는 것이며 158조 원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5배가 넘는 독서량과 열정으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워렌 버핏이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감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하에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우리는 성공을 향한 자신감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에도 안타까운 양날의 검이 숨겨져 있는데 1800년대 영국에는 날아다니는 칼이라 불리우던 전설적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국 왕실의 전문 주치의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런 그에게 함께 따라다니던 섬뜩한 별명 하나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환자 사망률 300%가 그것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그는 수술 도중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0%의 실패 경험 역시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빈 주먹으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한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신 실패가 언제인가요? 그 사업가는 그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것을 말씀드릴까요? 5분 전? 10분 전?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십 번의 실패와 실수가 있어야 한다는 어느 성공한 기업가의 말처럼 우리가 이루려는 성공에는 그에 합당할 만큼의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을 얻기 위한 양날의 검인데 자신감이란 연신 성공만을 거듭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실패를 듣고 결국엔 성공에 이르렀을 때 얻게 되는 자신감의 강도가 그리고 그 여운이 더욱더 오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오직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차이는 오직 자신감이 만든다라고. 지독한 연습벌레로도 유명했던 한 격투기 선수에게 왜 그토록 죽기 살기로 연습에 매달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거의 무명 시절에 있었던 한 경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수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프로 데뷔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경기를 위해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경기를 준비했고 거의 모든 관계자 심지어 도박사들까지도 저의 우승을 점칠 만큼 모든 면에서 우세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링에 오르고 나서는 안구뼈와 코뼈 모두가 주저앉는 중상을 입으며 1회 만에 KO패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대면하는 순간 그토록 죽도록 숨기려 했던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무섭게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수십 수천 번 연습했던 잽 하나조차 뻗지 못한 채 온몸이 얼어붙어 그렇게 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 이후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을 아예 자신감으로 바꾸기 위해 더욱더 혹독하게 훈련에 매진했고 몸이 힘들고 지칠수록 이상하게 자신감은 더욱더 상승하며 어느덧 이젠 아예 나의 또 다른 습관처럼 자신감으로 내 몸을 무장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전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기가 다 100점 100승으로 끝나진 못했지만 자신감을 얻고 난 후에서의 패배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패배해서 당당해질 수 있었고 실패했다는 마음 대신 다음에는 그 선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겨 설사 내가 쓰러지더라도 후회 하나 남기지 않고 해냈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존심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지금도 혹독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키즈 언더블럭의 조세호 씨가 프로그램 막바지에 9살 된 윤주은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이 주은 어린이를 만들 때 귀여운 얼굴도 넣고 이쁜 머리칼도 함께 넣어주었는데 우리 주은 어린이가 볼 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뭘 빠뜨리고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9살 된 주은 어린이는 그 즉시 대답을 이어갑니다. 신은 저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쑥스럽게 머리를 떨군 주은 어린이에게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는 다시 감탄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주은 어린이가 생각할 때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때 준 어린이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랑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사 유재석 아저씨가 미워도 그냥 잘해주는 거. 왜냐하면 나한테 매우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이때 저는 준 어린이의 그 귀한 답변에서 귀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이미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설사 내가 지금 실수하고 못마땅해도 그럼에도 나를 안아주고 다독여 줘야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이란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가장 뛰어난 기술에 가깝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내일 이 시간에도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내 마음속에서 너는 그림에 재능이 없어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붓을 버리는 대신 그 즉시 붓을 다시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내가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내 안의 음성이 완전히 사라져 잠잠해질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제 깨닫지 못했던 귀한 나를 깨닫는 성공 영감과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침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를 오늘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감히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의 책 일부에 제 경험을 얹어 약간의 각색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를 위한 약속. 고난을 이겨낸 애벌레만이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 보잘것없었던 흙이 뜨거운 불을 만나 도자기가 되고,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기 위해 그 고통들을 견뎌내야만 이쁜 나비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고통과 고난 없는 성공이란 절대 없는 것이다.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내가 휘몰아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 지나면 나는 명품 도자기가 되고 나비가 될 수 있다. 지금의 고통이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보자. 모진 비바람과 추위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이겨낸 애벌레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수천만 원의 도자기는 수천만의 실패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새까만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더 빛나 우리 눈안에 담길 수 있는 것은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이고, 지금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진 풍파 모두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며 공부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 책상에 이런 문구 하나를 붙여두고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 나는 결국 나비가 된다. 그것도 가장 화려한 나비. 지금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애벌레일지 몰라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유라는 날개까지 함께 달아 지금껏 내가 그리도 꿈꿔왔던 가장 가고 싶은 곳, 그곳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